미국 정부가 심상치 않은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함과 동시에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남긴 것인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선 한미일 동맹에서 한국의 입지의 중요성을 또다시 강조한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14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3개국 중 첫 순방지인 인도네시아에서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 5대 요소를 공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과 관련된 언급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난 2011년 아시아 회귀 기조를 호주에서 발표하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미국의 최우선 순위라고 천명한 것을 떠올리게 한다는 평가입니다. 이날 블링컨 장관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인도네시아대에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주제로 연설했습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이후 국무부의 대응이었습니다. 같은 날 미 국무부는 이 연설을 토대로 한 팩트시트를 공개했는데 직후 주한 미국 대사관은 한국어 번역본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이뤄진 정책 발표 내용을 한국어로 급히 소개한 것은 이를 한국 국민에 널리 알리겠다는 의도가 담긴 셈인데 역시 방점은 중국 견제에 있었습니다. 이날 팩트시트에 담긴 미국의 인태 전략의 5대 요소는 투명한 거버넌스 자유 개방 추구, 영내외 동맹 연계 강화, 직접 투자 등 번영 추구, 코로나 기후 위기 극복, 안보 강화입니다. 특히 영내외 동맹 연계 강화 부분에서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호주, 일본, 한국, 필리핀, 태국과의 조약 동맹을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맹 자체가 조약 체결을 통해 형성됩니다. 그럼에도 블링컨 장관이 이날 굳이 조약 동맹으로 새삼스레 강조해 표현한 건 그만큼 동맹의 중요성과 대체 불가성을 강조하는 의도란 평가입니다. 이는 주로 한반도 범위 내에서 작동하던 한미 상호방위 조약의 범위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범위로 확장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서 이미 양국이 태평양 지역의 무력 공격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듯이 기존의 한반도 중심으로 운용되던 한미동맹을 인도태평양 지역 차원의 동맹으로 실질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한미 관계의 중요성은 한반도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라며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각자의 접근법에 기반을 둔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 어커드에서 그러했듯이 우리는 동맹국들 사이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동맹국들과 파트너들을 밀접하게 연계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미국 주도로 자리 잡은 쿼드나 오커스 외에도 한국을 포함한 한미일 혹은 한미호 등의 다양한 소다자 협력체를 대중 견제에 활용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블링컨 장관이 미국은 통합 억지력 전략을 채택해 미국의 국력을 동맹 및 파트너의 국력과 긴밀히 엮어내겠다고 밝힌 것 또한 지역별 소다자 안보 연합을 기반으로 중국의 군사력 부상에 대응하려는 정책이란 평가입니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 간 협력 관계를 제도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중국은 적어도 인태 지역에서만큼은 미국의 영향력을 줄여보고자 하지만 미국은 이에 맞서서 인태 지역의 중심 국가로 공고히 뿌리내리고자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성장, 에너지, 환경 담당 차관이 15일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습니다. 2박 3일 일정인데 오는 16일 최종문 외교부 2차관과 제6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에 참석합니다. SAD는 외교부와 미 국무부가 경제 외교 사안을 논의하는 정례 협의체입니다. 그는 방한기간 윤태식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등 경제부처 고위 관계자와도 만납니다. 이외에도 건설 인프라 관련 국내 기업과의 면담도 조율 중입니다. 한국과의 외교를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선 한미일 동맹에 본격적인 보수공사가 시작됐다라며 최근 독단적인 일본의 행보를 통해 그들이 대화 불가 상태임을 인식한 것. 현재 정세를 보면 확실히 미국과 한국의 대화 빈도가 늘어났다. 이쯤 되면 한미 동맹이 아닌지 라고 바라봤습니다. 또 동맹국과 마찰을 유발하는 일본의 외교 자세로 인해 한미일 동맹 파기는 시간 문제라며 한국과 일본의 서로 간 강경한 입장을 계속해서 취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미국의 개입은 불가피하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렇듯 미국이 계속해서 한국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시도하자 일본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를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한일 관계 복원이라기보다는
자국의 마케팅을 재검토하는 편이 더 좋지 않을까요? 재고 관리, 유통 관리가 허술한 원인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에 폐만 끼치는 나라가 되어버릴 거예요. 그쪽의 대통령도 정부도 모두 중국을 퍼스트로 하기 때문에 자유주의 진영으론 다신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기술대국다우니까 힘내세요. 그걸로 해결됐다고 미리 자만하지 마시죠. 이란 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생각보다 편하게 타국의 힘을 빌릴 생각을 하시는군요. 역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아니, 일본도 함께 언급됐죠. 한국만 중요시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동맹국이라던 한국이 대화를 할 의지를 보이질 않으니 일본이 나설 필요가 없는 것은 당연. 어차피 듣지도 않을 나라니 그들이 먼저 나서기 전까지 현재로서는 그 에너지를 다른 곳에 쓰고 있을 뿐입니다. 중국만 바라보는 그 나라를 왜 그렇게까지 강조하는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다. 이란 관계를 따지기 전에 그 나라의 상황을 보면 관계 개선은 의미가 없는데도 말이다. 미래에 결국 적국이 될 나라를 대체 왜 확실히 한국의 특기라던 투트랙대로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이긴 해. 경제는 자유진영, 정치는 중국을 본받아 실행하고 있잖아. 잠깐만, 그런데 지금 동맹 상태 아니었어. 중국을 견제하는 게 주목적일 텐데 결국 일본은 예전보다 미국에게 알맞게 배척당했다는 뜻이군요. 매번 관계 복원이라고 강조하면서 말이죠. 기대하기만 하잖아 그 나라는. 어쩌다 한번 언급한 종전선언은 왜 미국도 지지해주고 있지. 연내에는 선언할 수 있을 것 같아. 최근 이란의 급여 비교와 같은 임금에 관한 기사를 자주 보는데 그렇게 한국의 임금이 좋으면 어째서 한국 학생이 일부러 말이 다른 일본에 와서 취직하는지 그 상황에 대해선 설명할 수 없겠지요. 취직이 되면 한국 쪽이 확실히 임금은 좋긴 합니다. 그러나 일자리 구하는 게 마땅치 않죠. 서로 무슨 대화를 할지 뻔하다. 한국은 도와달라. 미국은 도움은 주겠다만 스스로 해결하라고 하겠지. 한쪽의 말만 듣고 그들의 손을 들어주는 순간 동맹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매번 이런 방식인데 한국에선 시간을 벌 생각인지 결과가 훤히 보이는데도 괜한 시도를 하고 있어. 일본 평가절하의 기사 내용과는 달리 문정권 하에서 흔히 한국민이 말하는 헬 조선화가 진행되어 대패에 따른 일본으로의 이주가 증가하고 있다. 이민 처오는 1위 미국, 2위 일본, 3위 캐나다의 순서로 고교 시절의 삼성 등의 인류 기업 목표 달성을 체념하고 일본 기업으로의 취직을 목표로 한 일본 유학도 급증하고 있다. 애초에 협력 상태 중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분란의 원인이죠. 직접 해결하지 않고 미국에게 부탁한다는 것이 불쾌하지만 어차피 진행될 거라면 확실한 해결책을 마련해 두시길.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의 외교력 비교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입니다. 이 세상 모든 소식을 담은 올인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